어제 합동 국정성과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라고 하는 것을 열렸습니다. 여기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정부 동안 뒤틀려 있던 한미 관계가 복원되고 그것이 한미일 공조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대단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동과 범죄 세력을 막아야 될 역사적인 임무를 같이 나누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동훈이 8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씁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동훈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저는 보이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보수 통합, 여권의 통합을 위해서 나섰다는 것. 이 두드러진 특징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민주당을 박살내면서 대야 투쟁의 본분을 찾는 모습.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11월 10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입니다. 전국에 계신 문화일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일보 전임기자 허민입니다. 네, 이 가을에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좀 좋은 듯한 그런 날씨가 계속되는가 했는데, 또 낮에는 이상하게 또 더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좀 고온까지는 아니도 이상 기온들 때문에 아마 이번 올해 단풍은 원래는 10월 말 11월 초가 절정이죠. 이게 쭉 남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11월 중순 하순까지 이렇게 갈 것 같다.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가을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가을의 정치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허민의 뉴스쇼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 한동훈이 달라졌어요. 네, 제 입에서 오랜만에 한동훈을 좀 칭찬, 인듯 칭찬 아닌 칭찬 같은 칭찬을 하게 되었는데, 또한 저를 열렬하게도 비판해 주신 또 한동훈 또 좋아하시는 여러 유튜브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이제 전체 여건의 이제 성공을 비는 또 애청자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좀 이렇게 한동훈이 달라진 모습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이 달라졌어요. 마치 이제 엄마가 얘기할 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 동훈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보수 통합, 여권의 통합을 위해서 나섰다는 것. 이 두드러진 특징이죠.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담화죠. 그리고 일문일답 기자회견 끝장 해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오늘 계속 나흘 닷새째 계속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권의 통합이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가열차게 공격을 하는 대야 투쟁에 선봉에 나서는 듯한 그런 모습, 민주당을 박살내면서 대야 투쟁의 본분을 찾는 모습,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과 함께 조목조목 좀 같이 짚어보고, 왜 우리 한동훈이 달라졌는가, 왜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까, 국민 눈에 보기에는 아이죠. 왜 우리 동훈이가 달라졌을까, 이걸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있지만 일단 어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11일입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라고 하는 건 이제 임기 전반 2년 반이 지난 이제 11월 11일이 기점이 되겠죠. 합동 국정 성과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라고 하는 것을 열렸습니다. 여기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정부 동안 뒤틀려 있던 한미 관계가 복원되고 그것이 한미일 공조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대단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동과 범죄 세력을 막아야 될 역사적인 임무를 같이 나누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이 지난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일문일답 기자회견, 그날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유보했지만 그 다음날 8일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시작해서 이제 오늘까지 그 긍정 평가를 이어지고 있는데, 이 8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씁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예상 밖의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날 대국민 담화 일문일답 이후에 사실은 친한계 핵심 인사들 아시죠 여러분들 예컨대 김정혁이라든가 신지호라든가 등등 핵심 인사들이 익명 또는 방송에서 출연해가지고 이거 좀 안타깝다 안 한 것만은 못한 그 담화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들을 좀 쏟아냈는데 그래서 한동훈의 그 다음날 입장 발표도 그리고 한동훈이 그날 7일날 밤까지 침묵을 지킨 것도 불만 표시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다음날 입장을 발표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줄은 사실 몰랐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반면에 8일 이후부터는 연일 이재명과 민주당의 비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8일 페북에는 뭐라고 썼느냐. 이재명 대표가 본인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특정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이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이 끝이 아니었어요. 또 페북에 글을 올립니다.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선고를 6일 앞두고라고 하는 건 이제 이재명의 법원의 이제 1심 선고 기일이 15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데 15일 6일 앞두고니까 지난 9일날 장외 집회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죠. 9일 장외 집회 이재명 대표의 총동원령에 따라서 오늘 9일입니다. 판사 겁박 무력 시위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닌 척해도 실질은 바로 판사 겁박 무력 시위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또 볼까요? 연일 이어집니다.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이겠죠.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대신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 시위를 했을 겁니다. 이재명 재판을 생중계해달라.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이 왜? 나는 무죄니까 무죄가 확실하니까 생중계해. 그래서 만천하에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들이 이재명의 무죄임을 생중계를 통해서 보게 해줘 라고 무력 시위를 하지 왜 재판 앞두고 겁이 나서 왜 장외 집회하고 가두투쟁을 벌이면서 무력 시위를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나 이 대표에게 무죄 생중계는 엄청나게 이익이 될 희대의 이벤트가 될 테니까요.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 시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고 바쁩니다. 자, 이게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판례에 따르더라도 이 사람 검사 오래 했잖아요. 법조인이잖아요. 또 지금 변호사 신분이고. 그죠?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입니다. 대선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쁩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동훈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15일 재판에서 한동훈은 개인적으로 2년 이상의 실형을 실제로 선고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 동훈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한동훈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게 오늘 상황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제 받은 이게 문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동훈이 오늘 국민의힘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오늘 오전에 소집을 해요. 긴급하게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서울 시내에선 무력 시위를 벌이고 원내에선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내뱉는 등 모든 방법으로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 워딩을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카톡으로 받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재명과 그 일부 세력들에 대해서 전문 시위꾼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한 사람의 범죄자 때문에 이런 난리를 벌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주 강도 있게 말하자면 대야투쟁을 벌이는 거죠. 정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일문일답 나름대로 긍정평가하는 거다. 소위 한동훈이 얘기한 3대 요구 조건, 나가서 5대 요구 조건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국정쇄신하라, 그다음에 여사 라인 인적쇄신하라, 그다음에 여사의 활동 전면 중단시켜라, 이런 이런 요구들, 그리고 또 의혹,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비리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명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라,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또 사과하라,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이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사과했잖아요. 무조건 내 잘못입니다. 여사 저렇게 신중하지 못한 처신은 무조건 내 잘못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사과했죠. 또 인적쇄신 약속했죠. 국정쇄신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이미 물색하고 검증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한 거예요. 활동 자제, 여러분이 참모들이 반드시 필요한 외교 의전에 관한 것 반드시 이건 여사가 동행해야 됩니다. 여사가 나타나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 심지어는 오늘 발표를 할 겁니다. 오늘 오후에 이 에이펙 순방
이게 이달 중순에 에이펙 순방 그 발표를 할 건데, 여기에 또 이게 그 김건희 여사를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원래 7일날 담화할 때 야당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심지어는 친한 측근 인사들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저거 저렇게 사과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데리고 그 출장 가려고 출장 빌드업 하는 거다. 해외 출장 빌드업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안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긍정평가한 거예요. 두 번째, 한동훈 대표가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차별화를 했어요. 차별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잖아요. 이 조기 차별화는 위험하다. 차별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시공간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기 만료해 해야 된다. 이런 우려를 사실은 무시하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성급한 차별화를 했는데, 이 차별화가 사실은 자기에게 득이 돼야 되는데 득이 안 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대통령과 한동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떨어져도 한동훈 지지율은 올라가고 당의 지지율은 올라갈 거다.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 이게 디커플링 아닙니까? 디커플링. 예.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한동훈 지지율도 떨어지고 또 당의 지지율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 보이는 그래픽이요. 한국갤럽의 가장 최근의 지지율 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볼까요? 이 전주에 조사에서 32대 32 동률로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포인트가 올라간 36%, 그리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가 떨어진 29%포인트. 그래서 두 정당, 여야 간의 정당의 격차가 7%포인트로 벌어진 겁니다. 이건 오차 범위, 소위 플러스 마이너스 3.3%포인트로 돼 있죠. 오차 범위를 벗어난 이 격차예요. 충격적인 하락이죠.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볼까요? 그 전주에는 한동훈이 15%였는데 이게 14%로 떨어졌습니다. 1%포인트 떨어졌죠. 반면 이재명은 전주에 25%였는데 4%포인트가 올라서 29%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9대 14, 장내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게 대권주자, 향후 대권주자 선호도라는 얘기인데, 한동훈은 이재명의 절반이 안 됩니다. 지금 충격받은 거죠. 차별화 했더니 차별화 결과가 돌아온 것이 여권의 동반 추락이구나.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이구나. 이걸 깨달음. 차별화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이 나는 두 번째 이유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훈이가 달라졌어요. 두 번째 이유다. 세 번째, 정권 재창출은 결국 1인자와 2인자, 여권의 대통령과 당대표입니다. 1인자와 2인자가 협력해서 상생하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민의 정치 카페 10월 20일자 제가 쓴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이명박 박근혜 회담의 특징은 첫 번째,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빈다. 박근혜의 말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 주고받기였다. 여당 실권자 박 전 대표가 먼저 국정협력을 약속했고 이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로 화답했다. 두 번째, 2인자는 1인자의 영리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 인적 쇄신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항마 발탁이라는 의혹을 받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했고 권력투쟁으로 비칠 여지를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세 번째, 회동은 극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박근혜는 2년 4개월 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이겼습니다. 정치고수 두 사람 누굽니까? 이명박과 박근혜. 두 사람의 금도와 타협과 건설적 차별화가 만들어낸 3.53%포인트의 승리였습니다. 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비로소 성급한 대통령과의 차별화라고 하는 이 악마적 유혹을 떨쳐내고 이명박 박근혜 모델을 배워서 이거를 통해서 여권의 동반 상승으로 나가는 길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예의주시하겠습니다.